진도 등 전남 서부권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동부권도 호우특보 속에 많은 비가 내려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이 3번의 선거 끝에 선출됐습니다. 의장 선거를 둘러싼 파벌 나누기와 담합 등 갈등의 여파 탓인데 앞으로 시의회 운영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14일 절도 사건이 난 광주 금은방에 설치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체 직원이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목포 신안의 통합 논의가 목포시의 적극 제안으로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신안군민의 통합 찬성률은 30%대로 낮아 난항이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 진도에 시간당 103.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200년에 한 번 찾아올 법한 폭우에 전남에서는 100건이 넘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임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넘어진 채 반쯤 물에 잠긴 굴삭기 주위로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불어난 물이 들이닥쳐 집안은 진흙밭이 됐습니다. 진도 의심면에는 새벽 2시쯤 시간당 103.5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무서워서 혼났어. 잠을 못 자고 이제 며느리가 문 열어보더니 여가 한강 잡으랬어. 6시 다 물푼을 여기 차갖고 가갖고 그래가지고 혼났어. 아주 뭐 생긴 처음이요. 해남 송지면에서는 시장이 물에 잠겨 소방당국이 배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언덕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집 안으로 밀려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무너지는 바람에 그냥 비가 골로 내려가야 되는데 못 가고 방하고 마루 속으로 일로 막 흘러내리고 그랬어요. 무서워가지고 혼자서 진짜 그렇게 쏟아진 게 제가 처음이에요. 완도에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차량 10여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호우특보 속에 전남에는 최고 1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진도와 해남, 완도 등에서 주택 100여 채가 침수돼 모두 60여 명이 대피했고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도 주민 1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명구조와 배수 지원 등 15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고 농경지 270여 헥타르도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순천과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도 호우특보 속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로 침수와 도로 파손 등 신고가 잇따랐고 산사태 취약 지역에 있는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박송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새벽 3시 반쯤 여수 국가산단의 한 석유화학 공장에 낙뢰가 떨어졌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전으로 인해 일부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공장 측은 재가동을 위한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는 한편 공장 중단으로 인한 피해 규모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번개가 새벽에 엄청 쳤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에 맞았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정상 가동하려고 지금 호우특보 속에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면서 시설물 피해도 곳곳에서 잇따랐습니다. 지반이 약해진 도로 곳곳에서 파손 신고가 이어졌고 여수산단 진입로 등 일부 도로가 침수돼 한동안 차량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 100여 명을 대피시키는 등 각 지자체마다 취약 지점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산사태와 호우주의보 경보가 동시에 발령되어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지하차도 하천 등을 사전 해찰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는 18일까지 광주 전남에 30에서 80mm, 전남 동부권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19일과 20일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방식을 결정할 선정위원회 구성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에이티코니 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으로 이뤄진 용역 컨소시엄은 국립의대 설립과 대학병원 신설을 위한 첫 절차인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국책연구원과 학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후보자 4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내에 자동 추천 방식으로 설립방식위원회 위원 15명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된 지 일주일 만에 교육문화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의장 선거를 둘러싼 담합 논란과 의원들의 감정 대립으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스스로 분열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후반기 광주광역시 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재선거 끝에 이루어졌습니다. 광주시 의회 역사상 처음입니다. 교문위원장 후보는 1차와 2차 투표에서 모두 과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고 재선거에 다시 출마한 끝에 겨우 당선됐습니다. 더 진솔하게 소통하고 먼저 내려놓고 의원님들께 지혜와 경륜을 구해서 하나 되는 의회를 만드는 데 힘을 합치겠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4개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단독으로 입후보해 찬반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시의원 23명 중 21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만큼 각 위원장 선거마다 압도적 득표를 기대했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경복지위원장 후보와 산업건설위원장 후보는 23표 중 14표의 찬성을 얻는 데 그쳤고 행정자치위원장 후보는 찬성 12표를 얻어 딱 한 표 차로 당선됐습니다. 이런 결과는 앞서 치러진 의장 선거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특정 후보들 간의 파벌 나누기와 담합, 밀어주기 의혹이 계속 제기됐고 이후 치러진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갈등의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가 파행을 빚자 민주당 광주시당은 당론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선거 등을 통해 상임위 구성이 완료됐지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간의 갈등과 불신이 확인되면서 향후 시의회 운영에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광주 지역 기초의원과 공공기관장 등이 재산 공개를 불성실하게 했다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공개 대상 77명을 대상으로 등록 자료를 심사한 결과 증권가액 입력 오류와 자동차 누락 등 규정을 위반한 12명을 적발해 과태료와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하반기에도 재산 등록 대상자 586명의 재산 등록 사항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에 들어서는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인 신세계 프라퍼티는 지난 1월 협약 이행 보증금과 토지 계약금을 낸 데 이어 오늘 토지비 1차 중도금 77억 4천만 원을 광주 도시공사에 납부했습니다. 현재 기본 계획과 설계 용역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스타필드 광주는 내년 하반기 착공해 복합 쇼핑몰과 콘도는 2030년, 레지던스와 부대 시설은 2033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지난 14일 광주의 한 금은방에 도둑이 들어 6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이 털렸습니다. 유명 보안업체에 방범을 맡겼는데 보안 경보기는 3시간 넘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안업체는 방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새벽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이 촬영된 CCTV 영상. 범인이 10여 차례나 유리창을 내리쳐 침입한 뒤 진열장을 깨뜨려 귀금속을 훔쳤습니다. 2분 만에 범인은 현장에서 사라졌고 3시간이 지나서야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보안업체가 설치한 충격 감지와 열 감지 센서, 움직임을 인식한다는 AI CCTV는 일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업체는 ADT 캡스. 불과 일주일 전 정기 점검을 했지만 사건 당시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당신들이 출동을 안 했고 내가 오히려 당신들한테 와주라라고 했을 동안 저한테 했는데 왜 저랬어요? 뒤늦게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은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업체가 설치한 경광등과 스티커를 제거하고 검은 테이프로 이름을 모두 가린 뒤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캡스는 별말 안 하시고 우선은 언론에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업체 그런 관련해서 모두 다 뜯어가셨어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지역본부 관계자는 본사에 문의하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보안업체 본사는 현재 기기 작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상세한 이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행히 범인은 잡혔지만 뻥 뚫린 보안과 미숙한 대처로 50년 전통의 넘버원 보안 브랜드라는 홍보 문구가 무색해졌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상반기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증가율이 전국 국제공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올 상반기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20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만 9천여 명보다 111.5% 증가해 전국 8개 국제공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운항 편수도 562편에서 1284편으로 128.5% 증가해 전국 공항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시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을 기존 14개에서 62개로 대폭 늘렸습니다. 광주시는 기존 답례품들이 맛의 고장 특색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대표 맛집들의 밀키트를 비롯해 관광과 체험 분야까지 다양한 유형의 답례품 48개를 추가 선정했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과 광주 비엔날레 재단 등 관계기관들도 광주시 고향사랑 기부자에 대해 입장권을 할인 판매하는 등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목포와 신안이 통합할 경우 경제적 파급 효과는 2조 원대, 고용 창출 효과는 10,000명에 가까웠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 통합은 필수라지만 신안 군민의 통합 찬성률은 30%대에 불과해 난항이 예상됩니다. 고익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포와 신안의 통합 효과 분석 용역을 맡은 목포대 연구팀은 지역 소멸 위험 속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2조 원대 경제적 파급 효과와 9천 명에 가까운 고용 창출 효과 등 통합이 가져올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올 연말 통합을 합의하고 내년 4월 주민투표를 거쳐 2026년 6월 통합시장을 선출한다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행안부 안에서도 지금 새로운 이원회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통합에 따른 공고사항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고요. 문제는 신안 구민들의 통합 찬성률은 30%대로 여전히 싸늘하다는 겁니다. 통합의 필요성을 부정한 건 아니지만 목포시의 진정성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통합시의 명칭을 목포시로 가져갈 것 한 가지만 빼놓고는 10가지 중에서 9가지 다 내주십시오. 진정성 있게. 통합시 자체에 신안이라는 이름을 쓰겠다며 신안 국민들의 마음을 달랜 목포시. 이번 기회에 목포와 신안 무안을 묶어 2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만드는 등 정치적 통합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중 목포, 무안, 신안을 1개 선거구로 재편성하여 목포, 무안, 신안 각구, 목포, 무안, 신안 을구 등 2개 선거구로 조정되기를 기대합니다. 6차례의 무한반도 통합 실패를 딛고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목포와 신안 통합. 미래 성장 동력으로 통합이 절박한 목포시가 신안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낼지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수천억 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한 중국인들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광주세관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2,800억 대 불법 환치기를 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을 적발해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했습니다. 국내 대학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해 유학생들을 상대로 소규모 불법 환전을 시작한 이들은 전문 환치기 조직으로 성장해 이른바 검은 돈까지 취급했고 2020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방식까지 범위를 넓혀 더 많은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치안감에 검찰이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법 형사 7 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 치안감에 징역 4년을, 승진을 청탁한 경감에게 징역 1년 6개월, 브로커 성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H양감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2월 브로커 성 씨에게 2차례에 걸쳐 승진 인사에 대한 대가성 금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은행이 치매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부금 3억 5천만 원을 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전달될 기부금은 광주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 치매 어르신들에게 배회 감지기 3,065개를 보급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배회 감지기는 기기를 소지한 치매 노인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 경로, 건강 정보가 담기며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